36번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가격 탄력성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아니면은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만 나왔는데 36번에 와서는 세 개를 다 이렇게 합치는 문제로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탄력성을 0.6을 줬어요. 네. 소득 탄력성을 0.4를 줬습니다. 그리고 교차 탄력성을 0.1을 줬어요. 그런데 다 3%씩 올라갔대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죠. 근데 자, 우리가 수량을, 이 탄력성 계산 문제는 항상 이제 위를 찾을 때는 수량이고 곱한다 이 말이죠. 밑에를 찾을 때는 나누기로 한다.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법칙을 따지고 소득과 교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주어진 거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는 정상제, 마이너스일 때는 열등제,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는 대체제,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일 때는 보완제,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가타는 얼마를 줬냐면은 0.6을 줬어요. 0.6. 0.6인데 가격이 얼마를 변했다고요? 3을 올렸대요. 그러면 항상 위를 찾는 문제니까 곱하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3에다가 0.6을 곱하면은 1.8인데 1.8인데 결과적으로 가격 탄력성은 법칙을 따지니까, 법칙은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량이 감소해갖고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8이 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가타는 마이너스 1.8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에요. 자, 소득 탄력성은 얼마를 줬냐면은 0.4를 줬어요. 소득 탄력성은 0.4다. 그래놓고는 소득이 3%입니다. 그럼 위에니까 0.4에다가 3을 곱하면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수량은 1.2인데 방향은 같은 방향이죠. 플러스니까. 그리고 정상제라고 주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에서는 1.2만큼의 증가를 가져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입니다. 교차 탄력성은 물건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때에 교차 탄력성을 얼마를 줬다? 0.2를 줬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교차 탄력성인데 오피스텔로 3%의 가격이 올라갔대요. 그럼 역시 3을 줬으니까 0.2에다가 3을 곱하면은 0.6이 되는 거죠. 0.6인데 올라갔으니까 플러스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0.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8 플러스 1.2 플러스 0.6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0이니까 변화가 없다 해갖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약간 이제 그 3개를 했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많을 수 있지만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조금 연습을 하셔갖고 이제 이런 정도 문제까지는 한번 내 것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뭐냐면 2단계 법칙을 따진다 방향, 소득 탄력성은 역시 이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냐 해서 천천히 한번 밑에 있는 해설을 보면서 위에 수량을 찾는 문제고 다 곱해갖고 더했더니 결과적으로 0이 나와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37번 문제인데 36번까지는 우리 그렇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해서 내 것으로 합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37번, 38번 이런 패턴의 문제는 약간 차이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탄력성 계산 문제 가운데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찾는 탄력성 계산 문제는 조금 선택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37, 38, 39 이 세 유형이 조금 가장 난이도가 있는 거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그 가격 탄력성을 0.6을 줬어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을 0.5를 줬어요. 그런데 가격이 5%가 상승을 했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생겼느냐? 1%를 감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 두 가지예요. 말하자면 가격과 소득인데, 그런데 이제 가격 탄력성이 0.6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0.6이니까 뭐라고 했어요? 5%가 상승했으면은 그러면 위에를 수량을 찾는 거니까, 위에가 뭐냐면 수량이 탄력성이 0.6에다가 5%를 곱하면은 3% 감소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으로서는 3% 감소가 생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이 감소를 했대요. 가격 탄력성으로서는 이제 뭐냐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다? 마이너스 1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가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 뭐냐면 무언가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아니고 플러스 1이 됐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차이가 생겼잖아요. 이만큼이 무언가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의 감소와 그 다음에 1% 전체 준 사이에서 차이를 찾으라는 거예요. 차이가 2가 나왔잖아요. 근데 2가 결과적으로 뭘로 2가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소득 탄력성이야. 그래서 이제 소득 탄력성은 0.5를 줬잖아요. 그러면 0.5를 통해서 수량이 2% 정도의 수량이 올라가려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소득은 이제 밑에 걸 찾는 문제죠. 밑에 걸 찾을 때는 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소득이 4%가 증가가 돼야 말하자면은 이만큼의 증가 요인이 된다라는 거죠. 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소득의 4% 해서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차이를 찾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적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문제는 가격 탄력성과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의 문제인데 가격 탄력성으로 봤더니 이제 0.6이어 갖고 그래가지고 가격을 5% 올리면은 결과적으로 3% 감소가 생기는데 근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요인이라는 게 소득에 의해서 1% 전체가 감소를 했다. 가격으로는 마이너스 3인데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1이 됐기 때문에 차이에 해당되는 2%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 근데 2%는 무엇로 2를 만들어냈다? 소득이다. 그래서 소득이 2% 수량이 되려고 한다면은 소득 탄력성을 0.5로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4만큼의 변화가 생겨야 수량에 이만큼의 증가가 생겼다. 이런 문제였다. 차이를 찾는 문제였다. 해갖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 38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가장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0.8이래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0.5래요. 그런데 임대료가 10%가 올라갔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가 증가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소득이 얼마가 되어야 이렇게 됐느냐 이런 문제. 이게 또 차이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먼저 임대료 탄력성에서 주어진 게 임대료 주었기 때문에 0.8을 줬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임대료가 10% 올랐으니까 결과적으로 8만큼의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8만큼의 수량의 감소가 나왔어요. 임대료는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2가 증가를 했대. 그 2가 증가를 했대.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8과 2 사이의 차이는 10이잖아요. 10. 이제 10을 무언가 영향을 주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될 것을 2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로 올린 게 뭐냐? 소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득 탄력성이 근데 얼마를 0.5를 주었어요. 그러면 0.5를 가지고 10%만큼의 변화가 생기려면은 결과적으로 소득이 20만큼의 변화가 되어야
수량의 10만큼의 영향을 주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득은 20% 증가. 이렇게 이제 답을 찾는 것이고요. 이 37번과 38번 문제는 차이를 찾는 문제였다. 그래서 먼저 어떤 원인을 찾고 결과적으로 나온 것과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인과의 차이를 찾아갖고 차이의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이런 문제로 37과 38은 같은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임대료 탄력성 0.8, 그래서 임대료가 10을 올랐으니까 마이너스 8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2가 증가를 했대요. 그러면 차이 10만큼을 소득으로 영향을 줬는데 10만큼의 소득을 주려면은 소득 탄력성이 0.5기 때문에 소득이 20%를 증가를 해야 결국 10만큼 영향을 줬다. 이렇게 찾는 문제고 38번의 답은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